바람에 관한 퀴즈 하나. 서울 강남 지역과 해발 455m의 북한산 중턱. 과연 어디가 더 바람이 셀까? 과학 좀 하는 여러분이라면 멋지게 대답할 거야. 당연히 기온이 낮은 고지대가 기온이 높은 저지대보다 풍속이 더 빠르다. 하지만 강남의 바람이 북한산의 바람보다 더 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이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아주 강한 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 바람을 바로 빌딩풍이라고 하지. 빌딩풍은 초속 20-30m의 바람이야. 건강한 성인이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평균 풍속이 초속 24m니까 빌딩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바람이라고.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치명적인 유혹 1위에 올랐던 이 장면. 지하철 환기통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센 바람. 먼로 바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람도 빌딩풍의 하나야. 때로는 난처하고 때로는 위험한 빌딩풍. 과연 우리는 빌딩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에게 빌딩풍이란? 단 한마디로 빌딩풍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 그 성탄절에 개봉됐던 타워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그 성탄절 전날 눈이 막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기분에 망처럼 들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헬리콥터가 그 빌딩에 부딪히게 만든 가장 큰 힘이 빌딩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딩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베르노이 정리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이 강물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일단 그 수압, 압력은 높아지면서 물의 세기는 빨라지거든요. 그런 이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넓은 데서 흘러오던 것이 조그만 빌딩 사이로 좁은 곳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바람은 무척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죠. 빌딩풍이 얼마나 강한가요? 통상적으로 가장 강한 빌딩풍이 관측된 경우에는 초속 한 20에서 30m 정도까지 관측이 됐거든요. 이 정도 강도로 간다면 태풍이 초속 17m 이상 우리가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태풍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태풍만큼 강하면 그 피해도 엄청 나겠네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아파트들,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뭐 4, 50층 이상의 이제 고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사고들이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바람의 힘이라는 건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건물이 높아질수록 좀 빌딩풍이 세지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방지역에서는 한 150m 정도 높이 이상으로 갈 때 빌딩풍이 강해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높이라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짓는 높은 고층 아파트나 빌딩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빌딩풍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는 고층 건물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경쟁 시대야. 물론 우리나라도 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지. 가장 높은 건물이 되기 위해 꼭대기에 첨탑을 달기도 해. 이 첨탑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물의 키만 높여주는 키높이 구도의 숨은 깔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키를 한껏 높인 초고층 건물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바람. 건물의 약 5층 높이에 초속 5m의 바람이 분다면 50층 높이에서는 초속 12m의 바람이 불지.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질수록 바람도 세지는 거야. 그렇다면 바람을 강한 건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먼저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방법이 있어. 마치 유선형으로 생긴 물고기가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것처럼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면
바람이 건물 벽면을 타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일으키는 진동을 줄일 수 있지. 건물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 건물의 벽을 타고 강하게 하강하는 바람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분산되도록 구멍으로 바람길을 내어주는 거야. 또 건물을 꽈배기처럼 뒤틀거나 아예 회전하게 만들어서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어. 이제 초고층 건물을 넘어서 높이가 무려 1km에 달하는 극초고층 건물의 시대가 열린다는데, 와우! 과연 우리는 바람을 이기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 초고층 빌딩을 지을 텐데 빌딩풍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사실 빌딩풍이 상당히 이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떻게 보면 해를 주지 않습니까? 피해를. 이걸 갖다 좀 더 이롭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 빌딩풍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발전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바이에 있는 무역센터의 그 빌딩, 그 사이에 있는 이 터빈들이거든요. 거기에 터빈을 3개를 갖다가 설치를 해갖고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그 빌딩이 한 240m 정도 되는 빌딩입니다. 근데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전체 빌딩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빌딩풍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 참고를 해야겠네요. 고층 빌딩에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는 빌딩풍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점들을 갖다 장점으로 바꾸는 미래 기술의 한 단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빌딩들도 앞으로 좀 이런 고층 빌딩에 이런 그 빌딩풍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